좋은 어른이 되려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정서적 체력과 물리적 체력은 같이 가는 거거든. 물리적 체력 약한데 정서가 좋은 사람 못 봤어. 그러니까 인내심이랑 체력이 있어야 앞에 나보다 어린 친구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어. 아니, 오늘 저희 좋은 데서 촬영하네요? 맨날 그 한강이랑 오늘도 여기 저수지 걸으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유튜브 채널이 생기니까 좋은 게 보여주면서 허락 맡으니까 흔쾌히 인터뷰 촬영 허락해주더라고. 소소하지만 성장한 것 같아. 그래도 구독자도 조금 늘어나고 사람들 시청 시간도 많아지고 하는 거 보니까 챗GPT한테도 물어봤거든, 한번. 네. 근데 쓰는 남편이 쓰는 컨셉이 독특하고 유익하다고 칭찬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뿌듯하고 처음으로 여기 앉아서 촬영하니까 좋긴 하다. 그치, 그치. 걸어가면서 떠드느라 내 목살 다 보이더라고. 자꾸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오늘 뭐 가지고 떠들 거야? 어, 선생님이 좋은 어려운 얘기다. 일단은 좋은 어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좋은 어른이 되려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 정서적 여유든 물질적 여유든. 얼마 전에 내가 어머니가 그 직원으로 계시거든. 어느 뭐 회사에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게 능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료를 그냥 그 사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엄청난 양을 떼왔어. 근데 그걸 내가 도청에 등록하는 거랑 관세사에 그 서류 실시하는 걸 도와주고 있거든. 근데 나도 안 해본 거라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엄마가 직원으로 있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자그마치 2개월이 넘게 걸리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하소연하게 되고 이러더라고, 며칠 전에. 근데 그렇게 전화하고 끊어놓고도 내가 왜 좋은 어른이 아닐까, 엄마한테 좋은 어른이 되려면 그래도 이상하게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 이런 자책이 들더라고. 좋은 어른이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삶에 여유가 있어야 돼. 근데 그래서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인내심인 것 같아. 왜냐면 나이가 막 30살이든 40살이든 50이든 내가 볼 때는 감정적으로 누구를 건들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는 말이 들어가잖아. 여유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전화로도 싸우고 막 밖에서 싸워. 그러니까 공격으로 받아들여.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나에 대해서 좀 건강한 비판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소양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그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친구의 범위가 되게 넓어져. 나이대랑 상관없이. 근데 여유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자기 주변에 적을 좀 많이 두는 것 같고 비난과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제3자에 대해서. 그래서 인내심이 일단 첫 번째로 되게 중요하다고 봐. 사람들이 좀 여유가 많이 없잖아요. 응, 응. 너도 그럴 거잖아. 서른이 되면 하고 싶었던 게 있었잖아. 그리고 서른이 되면 20대를 넘어선 성숙한 나이라고 생각하니까 삶이 좀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사실 아니거든. 나는 이제 마흔을 곧 앞두고 있지만 서른이 되고 마흔이 돼서야 사실 삶을 좀 아는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고 아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나에서 아니까 자아를 찾았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역들은 많잖아. 부모님도 나이가 들어가 계시고 결혼을 했으면은 뭐 내 와이프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제야 발견했는데 챙겨야 될 사람은 많거든.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일을 하려고 할 때 뭐 아내의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자녀의 힘든 일도 생길 수 있고 근데 그게 내가 원치 않는 타이밍에 들어오거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정의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옆에 있어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유가 없게 느껴지지. 음. 여유를 잘 찾는 방법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기 강 있는 데 와서 촬영하고 막 이러잖아. 자꾸 넓은 곳을 봐야 돼. 여유가 없을 때일수록 아침에 산책도 많이 하고 나도 요즘 명상하기 전에 여기 저수지 와서 2시간씩 런닝하고 산책하고 하거든. 그러니까 뜨는 해를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 나이가 들수록 좀 더 큰 범위의 자연들을 자꾸 접해야 되는 거더라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아내한테 잘 잤어라고 하는 거랑 부모님한테 안부 전하는 거랑 아침에 내가 조금 늦게 일어나고 피곤해서 아내를 맞는 거는 달라. 여유 없이 맞는 거랑 여유 있게 맞는 거랑은 너무 큰 차이야. 연예인 중에 이시영 있잖아. 이시영 배우가 나는 아직 이걸 성공하지 못했는데 5시에 일어나서 등산을 하고 와서 8시에 자기 아들을 깨운대. 그러면은 자기 아들의 표정이 너무 귀엽게 보이고
자고 있을 때 옆에 가서 자기는 어쨌든 5시에 등산해서 성공한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깨우는 거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한테 작은 성취를 주고 아침을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인내심이랑 여유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겠지. 음. 아니, 인내심 말고 또 뭐가 중요해? 연결되는 얘기인데 너도 지금 느끼고 있겠지만 체력인 것 같아. 난 지금 부모님이랑 장모님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내년 내후년이면은 70이거든. 양가 부모님은 우리를 이렇게 맞으러 오시는 그 광경이 되게 또 젊어 보이고 건강하셔. 2주 전에는 장모님이랑 여기 맛있는 고깃집에서 고기 먹기 전에 장모님이 우리 집 보시더니 이제 집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배치를 바꿔주셨거든, 청소하면서. 근데 아내랑 나는 힘든데 장모님이 체력이 너무 좋으신 거야. 집을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주셨어. 장모님 덕분에.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서 하게 되더라고. 어른들은, 우리보다 좋은 어른들은 좋은 지혜를 갖고 있거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지. 근데 집을 청소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도 지혜의 영역이란 말이야. 근데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영역으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장모님 덕분에 집을 치운 거지. 근데 치웠을 때 장모님이 좋은 체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 방부터 해서 아내 방부터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를 얘기하면서 다 바꿔주셨거든. 그러니까 요즘 집에 들어가면 그래서 기분이 좋아. 그리고 장모님이랑 어디 걸으러 다닐 때도 막 이렇게 아무리 거리가 멀든 적든 장모님과 걸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체력의 영역이거든. 근데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부모님도 같이 걸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양가 부모님이 체력이 없어서 좋은 지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할 힘이 없잖아. 그러면은 좋은 어른이지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은 지혜를 얘기해주고 싶고 뭔가를 좀 얻게 해주고 싶을 때 내가 체력이 떨어지면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러닝 2시간 하고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씩 계속 체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 근데 체력이 딸리잖아. 그러면은 이서진도 틈만 나면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옛날에 꽃바다 할배를 보면은 그 백일섭 할아버지만 좀 뒤로 밀려나서 자꾸 막 너무 멍거리는 가기 싫다고 짜증내는 모습도 있고 막 침대칸 같은 데도 자기 죽어서 못 잔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 이서진이 그때는 자기가 젊을 때는 아, 왜 이렇게 공동체끼리 같이 가는 건데 백일섭 할아버지만 뒤에 떨어져 저렇게 짜증내냐 이런 게 이해가 안 됐대. 근데 자기가 50이 넘어가니까 왜 그런지 너무 알겠다는 거야. 백일섭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서진이 바뀐 모습 보면은 막 백일섭 할아버지 손 붙잡고 챙기고 이러거든. 팔짱 끼고 걸어가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눈도 침침하고 체력이 딸리니까 후배나 누구를 챙길 거보다 자기 먼저 챙기게 되는 체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체력을 키운다라고 하더라고, 역으로. 그래서 그만큼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정서적 체력과 물리적 체력은 같이 가는 거거든. 근데 물리적 체력이 약해지면은 물리적 체력 약한데 정서가 좋은 사람 못 봤어. 그거는. 노홍철 봐봐. 노홍철 보면 자기가 체력이 막 건강하니까 정서적으로 사람들 그걸 늘 유쾌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 사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 이게 내가 항상 3가지로 얘기하니까 너가 세뇌됐잖아. 네. 근데 3가지가 가장 안정적이긴 해. 마지막 하나는 나는 지속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책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내가 책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정도면 뭐 30대 꼭 읽어야 될 책 막 이런 거 있잖아.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하루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30분씩 책 읽고 나를 돌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배움이라 건 나는 내가 강의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부터 70이 넘어간 어르신까지를 관찰해 보면 배우지 않을 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을 만나든 나이 든 사람을 만나든 여기서 배움이라는 거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내심이랑 체력이 있어야 앞에 나보다 어린 친구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근데 오래 보잖아. 사람마다 배울 게 꼭 있어. 왜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함부로 판단하게 되거든. 내가 이 시선에 눈을 갖고 있게 돼서 아, 이 사람은 옳은 사람, 이 사람은 옳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하게 되거든. 나도 물론 그런 게 있어. 그런 인식의 눈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여기서 배움이라는 거는 그 인식의 눈을 자꾸 깨려고 노력. 누가 내가 생각하는 바랑 다른 방향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계속 리스너가 돼서 들으려고 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이 사람의 얘기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방향의 얘기지만 배울 게 생기더라고. 또 하나는 책을 자꾸 읽어야 된다는 건 요즘 챗GPT 너 하지?
챗GPT가 자꾸 얘기해주잖아. 로직도 만들어주잖아. 근데 그거는 챗GPT가 우리의 질문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아니다. 결국은 어렵지만 디지털로부터 자꾸 벗어나서 인쇄된 책을 통해서 어려운 걸 자꾸 해봐야 돼요. 어렵지만 불편한 거. 그 책을 통해서 책을 읽고 수기로 써보고 핸드폰으로 옮겨서 써면서 로직을 만든 다음에 챗GPT도 활용하고 해야 진짜 배움이거든. 그래서 자꾸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 필요하고, 불편한 책도 읽어보고, 특히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 그리고 불편하지만 내가 안 했던 거 있잖아. 이런 카페 같은 데 와서 알바하시는 분한테 감사하다고도 해보고, 어떤 어른들의 불편한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것도 자꾸 해보면서 배워가려고 늘 노력하는 거지.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봐. 작가님, 저는 어. 세상에 가고 있는데 제가 좋은 어른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 좋은 어른이냐고? 작가님, 내 입으로 얘기하기 되게 어렵기는 하지. 근데 밖에서는 되게 좋은 어른이라고 평을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상 내 어머니한테 그런 힘든 일을 시켰을 때, 우리 어머니는 나의 커가는 모든 것들을 겸한 어른으로 받아줬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엄마처럼 못 받아줬을 때는 내가 되게 좋은 어른보다는 좁은 어른? 좁은 어른이구나. 그릇이 좁은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책을 할 때도 많고. 근데 나는 사실은 좋은 어른보다는 반성하는 어른이 맞는 거. 왜냐면 너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늘 좋은 어른일 수는 없거든. 책임져야 될 영역도 30 초반의 범위랑 30 후반의 범위가 다르고, 40 초반의 범위랑 40 후반의 범위가 다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유가 있어서 우리 가족, 내 주변을 그런 어른 같은 마음으로 커버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삶이란 게 그러지 않잖아. 희노애락이 너무 막 희노애락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추락할 때는 미칠 것 같거든. 그때 좋은 어른의 모습을 띠고 인내하는 게 되게 힘들어. 근데 이렇게 밑으로 추락할 때 어떤 반응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 반응이 일어났을 때 누가 반성을 잘 하냐가 난 되게 큰 것 같아.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연인이든 친구든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서 큰 소리 치고 싸우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 근데 나는 내 아내한테도 그렇고 주변한테도 그렇고 너한테도 그렇고 고맙다 미안하다는 얘기는 작은 거라도 수시로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게 나는 되게 반성하는 어른은 맞는 것 같은데, 좋은 어른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힘들지. 근데 내가 그래서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계속 반성을 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좀 번외 얘기인데, 너도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런 경우 있잖아. 너가 지금 먹고 싶은 거랑 남편이 먹고 싶은 게 분명하게 다를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여유가 없으면 또 속으로 짜증은 난다. 근데 맞춰주는 거지. 티 안 내고 맞춰주고, 그냥 아내가 행복한 거를 보면서 웃다 보면 또 웃어져. 이것도 어른이 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누가 나랑 맞다, 왜 하루하루 나랑 정확히 맞는 사람은 없잖아. 가족이어도. 근데 그거를 인정해주고 내가 오히려 맞춰주면서 이 사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도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어른이 된다는 건, 어른이 된다는 건, 어른이 돼가는 누군가를 위해 후회를 놓지 않는 것. 한 번뿐인 인생에 선택의 순간들은 돌아오는 일이나 내가 한 선택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 책임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지고 싶어도 스스로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어른이라는 이름을 붙잡은 후론 함부로 아이처럼 행동할 수 없는 것. 엄마다는 주변의 얘기에 외로움 하나가 상처처럼 쌓일지라도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 어른이 된다는 건